되고 있지 잘. 블루투스 연동돼 있고. 봅시다. 잠깐 바람 쐬고 왔어요. 자, 이제 볼게. 중앙정치조직 같이 볼게. 중앙정치조직은 38페이지 2-1번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2-1번. 의정부는 뭐 최고의 관부라고 해서 이거는 그렇게 의정부 사사제 때 등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가는 없고요. 3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3사.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인데 특히 홍문관이 좀 제일 중요해요. 홍문관 쓰세요. 성종대 설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홍문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왕의 정책기획실이면서 언론기관인 거예요. 경연이라는 게 왕한테 그 토론식 강연을 베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가는 우리 저기 뭐야 고려 때 봤던 거 한 번 더 등장하는 느낌이요. 유형과 명망이 우선되어야 되고 탄핵은 뒤에 해야 된다. 대간, 이 대간이 3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대간. 그 정도. 간간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산과 대등하다. 밑줄.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산과 대등하다. 자, 그 다음 보고 이제 지방행정조직 볼게요. 이제 나머지 39페이지. 지방행정조직에 수령과 향리와 유향소가 있는데 수령에다가 밑줄 부목군현에서 조세와 공물 징수 그리고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 밑줄 다 하셨나? 찾으셨나?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 밑줄 그 다음에 성종실록 수령칠사 이거는 괜찮고 그렇게 괜찮고 유향소도 동그라미 쳐볼게요. 유향소 나중에가 아니지 이제 조선의 두 번째 꼭지인데 요 맥락이거든. 요 맥락을 짚을 거거든. 처음에는 이게 잘 작동을 해. 왜냐하면은 우리 동탄을 생각해 보면은 동탄 시의회 있어. 이렇게 경기 도의회도 있잖아, 그렇죠? 시의회 도의회 같은 거야. 그 유향소인 거야. 약간 시의회 역할이야. 서울시도 시의회가 있죠. 그런데 이 수령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제 도지사, 시장 이런 역할이야. 그러니까 서로 좀 견제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왜? 이 사람은 전직 국가공무원 출신. 이 사람은 현직 국가공무원이니까 둘이 서로 업무를 좀 알아. 그죠? 둘이 서로 좀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균형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 동네 쉽게 말하면 사업가들, 자영업자들 혹은 그 지역의 신흥 부자들이 합세해갖고 여기에 이제 붙어버려. 그러니까 얘네가 구향이라고 해서 구향. 얘네하고 싸우는데 결과가 좋지가 못한 거지. 얘네가 지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게 조선 후기 때 이제 신분제도가 붕괴되는 이유인 거예요. 왜? 자꾸 얘네가 머릿수가 늘어나. 그래서 얘네가 막 서원에 그쵸? 몇백만 원씩 내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그 지방 대학에 대학생으로 등록을 딱 해버리잖아. 그러면 너는 등록금 내는 학생이니까 병역도 면제, 세금도 안 내도 돼. 이런 식으로 국가 세금을 빼먹는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얘네가 걔네랑 싸워서 당해낼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향전이에요. 향전. 향전이 벌어질 거다. 마을에서 향교나 서원의 운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향전. 괜찮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녹화 잘 되고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 적으시고 잘 되고 있네.
그래서 유향소 보시고 이제 농사와 양잠을 발전시키는 일, 학교를 일으키는 일,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이런 거를 수령이 다 맡아서 했다라는 건데, 이때는 향, 부곡, 소 같은 그런 고을은 두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군인을 수령을 파견했기 때문에 향리들은 봐봐. 향리, 지휘, 격하, 밑줄. 향리는 이제부터 월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향리는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쓰세요.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수령을 보조하기만 한다. 수령을 도와서 수령을 시키는 일을 공무원처럼 수행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 등용제도의 상피제. 뭐냐면은 친척끼리 같은 부임지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령이 그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이 속된 말로 강원도에 가서 부임을 하려면은 그 가족들을 다 데려갈 수가 있거든. 나라가 집을 주니까. 그래서 원래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정도만 데려가 사는데 막 기생에다가 자기 노비들까지 세트로 빅맥 세트로 챙겨오게 되면은 그걸 사람들이 욕했다 이거.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을 아예 근무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그걸 못 지켰다 이거야. 그 사료에서 얘기하는 게 상피제야. 써놔. 상피제.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목사 정남진의 병든 딸에게 다시 장가들었으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부정방지. 그게 바로 서경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음서는 받으면은 막 거의 집단 따돌림 수준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음서는 별로 효과가 없죠. 중앙군 넘어가시고 지방군도 넘어가시고 그냥 보기만 하시고 역참 봉수제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읽어만 보시고. 훈구 살림이 있는데 이게 어렵게 느끼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그 살림의 계보 중에서 그 체킹해놔 이름만 불러줄게. 조광조, 서경덕, 조식, 이황이 요 라인은 외우세요. 알겠죠? 요 사람들은 성원까지 외워주시면 좋죠. 조식, 이황이 동인, 이성원이 서인 쪽에 좀 가깝다. 그래서 이 붕당이라는 거는 좀 요약을 하자면 붕당의 원인이 나오지는 않아. 살림의 세력 기반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살림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가 좀 나오는데 살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지역에 있는 로컬 일타 강사들이 만든 학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서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이 스승들하고 이제 연을 맺어가지고 이해됐어? 스승을 또 추천을 해. 혈량과라고 해서 그렇죠. 자기 친구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는데 자기 선배나 스승을 추천해서 원하는 자리에 꼽아넣을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살림이 써놔. 2조 전랑 거기 써있네. 성종의 3번 성종의 훈구 세력 견제 목적으로 그렇죠. 살림의 정계 진출되어 있는데 전랑 2조 전랑이라고 쓰십시오. 얘가 친구를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걸 활용을 해서 주로 진출을 했다. 근데 이제 살림은 두 단계로 분화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붕당이 중계까지 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붕당 처음을 그 한 두 번째 단추점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여기서 꼬이면 나머지가 꼬인다. 오케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옷을 입을 수는 있어. 그래서 계보를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보세요. 적을 건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 훈구라는 건 뭐냐면은 왕의 인척 세력이야. 왕의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 가족인 거죠. 인척인 건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원래 연대에 가면서 살림이 정치를 했었다고. 지방 향리 출신으로. 이해되셨죠? 과거에 진출해서 이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정치를 했는데
생각을 한 거야. 뭐냐면은 얘들이 직급수가 더 높고 얘들이 직급수가 더 낮아. 근데 머릿수는 얘네가 훨씬 많아. 1년에 3년마다 33명씩 뽑았으니까 30년만 지나도 100몇 명이 드글드글 거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됐어? 얘들이 은퇴하면은 또 요양소에 들어가서 시의원 역할도 하다 보니까 인맥이 짱짱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보다 직급은 낮아도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그 머릿수로 얘네한테 압박을 거는 거야. 야, 니네 과거 시험도 통과 안 했고, 막말로. 니네 금수저잖아, 금수저. 오케이? 니네 부모 잘 만나서 저 백으로 들어온 거잖아. 이러면서 왕한테 얘네 너무 세금 잡아먹는 직급수도 높아서 세금하고 연금 잡아먹는 하마가 돼버렸으니까 얘네 싹 다 공운을 박탈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오케이? 얘네하고 어울렸던 사람들 관직 진출시키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거야. 왜? 사실 사림 중에서 서인은 나이가 많고 원로들이 많다. 원로들. 뭐 적을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동인은 신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 나이가 어리고 직급도 낮다라는 얘기. 이해되셨죠? 얘네들이 보기에는 얘네가 진짜 적폐 세력, 금수저로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제대로 불모 잘 만나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얘가 보기에는 같이 밥 먹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정치 파트너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적당히 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둘이 특히 이조 전랑을 두고 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조 전랑직. 이 구도예요. 근데 둘이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법으로 박아놓게 돼. 얘는 그냥 골치 아프니까 정치 다 죽이는 건 모르겠고 다 죽이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냥 얘네는 정치 참여시키는 걸 법으로 금지해버리자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동인이 갈라지는 이유가 돼. 왜? 이제 훈구는 정치에서 빠졌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왜? 어차피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집권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얘네를 보기에는 그렇죠. 머릿수도 적고 그렇죠. 직급은 조금 높을지라도 이런 거지. 지금 2조 전랑직으로 추천권을 나눠 먹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먹고 살기도 팍팍해지거든. 양반들도 중앙에다가 로비를 하지 않으면 관직을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분화가 되는 거야. 남인과 동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북인은 얼마 못 가서 광해군이랑 같이 다 그냥 숙청당해버리고 얘네랑 연합해서 가져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송하고 환국이고요. 그다음에 뭐 인조반정이에요. 인조반정, 예송, 환국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요것만 이거는 여기서부터 싹둑해서 중요하고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보다 뭐 어렵지도 않다. 그러니까 사림의 지방 세력이라는 거 중소 지주 출신이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얘네는 좀 성격이 향리에 가깝구나. 원래 출신 성분이.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사화의 발생 보면 조광조가 있죠. 조광조 이거 별표. 연산군은 괜찮아. 연산군 때는 사림과 훈구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딱히 사림만 피해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이 중종 때는 그쵸 확실히 사림만 그쵸 곤란해서 제거했기 때문에 사림이 엄청난 피해를 보긴 봤었다. 그리고 이제 조광조에서 뭐 됐고 명종 됐고 그 김종직이죠. 김종직에다가 쓰세요. 이게 바로 연산군의 저거요. 무오사화 때요. 무오사화 때. 연산군 때 무오사화 때요. 김종직이 등장했으면은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그쵸
대간에게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청구하게 하십시오. 밑줄. 이게 현량과야. 현량과. 대간에게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청구하게 하십시오. 현량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년도 한국사가 없네. 잠깐만. 22년도 한국사 어디다 팔아먹었냐? 계정 1권 있다. 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모자라갖고 잠깐 패들배 좀 교체할게요. 배터리가 모자라 지금. 몇 페이지야 이게? 41페이지야? 41페이지. 됐다. 그 정도 보시고 외란 호란은 싹 다 건너뜁니다. 싹 다 건너뛰고 그 외란의 영향 정도를 볼게요. 그러니까 외란의 전후 복구. 자, 봐봐. 임진왜란은 되게 많은 걸 바꿔놨는데 임진왜란 뭐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임진왜란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가 임진왜란 때문에 이제 붕당이 좀 더 심해져요. 결과적으로. 왜? 임진왜란의 이제 결과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투는 것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고 붕당이 더 심해지는 거고 임진왜란 때문에 자 봐봐 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돼. 왜냐면은 임진왜란 때문에 뭐가 크게 변화하냐면은 첫 번째 세금이 줄어들어요. 당연하지. 농사를 짓는 농부들하고 토지가 싸그리 소유권이 갈려나가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운영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싸우니까 이제 중립외교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요 두 가지에서 크게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적어놔. 영정법. 세금을 최저 한도로 낮춰주는 전략을 채택해 가는 거예요. 세금 제도를 먼저 바꾼다.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금 제도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세금이 못 걷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영정법, 뭐 대동법 미리 써놓읍시다. 뭐 균역법 이렇게 써놓읍시다. 뒤에 가면 다 쓸 거니까 미리 써놓을게요. 뒤에 가서 정리를 할 거예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쓰시고. 쓰셨나요? 보시고. 아직 20분 남았네. 조선 후기까지 할 수 있겠다. 쓰셨으면 다 지웁니다. 이제 쓰셨어요? 쓰세요 빨리. 쓰시고 지울게요. 쓰지도 않았는데 지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됐죠? 이제 지웁니다. 자, 이렇게 세금 제도가 고쳐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붕당 정치의 형성. 김효원하고 심의겸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내용만 알아둘게요. 동인의 생각은 밑줄, 사료, 41페이지 사료. 동인의 생각은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 서인의 생각은, 이런 거지. 의겸이 공로가 많을 뿐더러, 의겸이 인척이거든. 외척에 대해서 등용할 수 있다. 쓰세요. 동인의 외척 등용 금지. 서인의 외척을 등용해야 돼. 외척도 등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림 우계집. 서인이라는 자들은 밑줄 대부분 선배와 구신. 그러니까 옛날 신하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동인이라는 자들은 젊은 신진을 가리킨다. 밑줄. 동인은 신진, 서인은 구신. 어디 그은 거예요? 자, 봐봐. 여기 그으시고, 여기랑 구신 그으시고. 그었니? 못 찾고 있어? 봐봐. 선생님, 우리 지금 41페이지세요. 41페이지. 41. 한 명씩 다 짚어줄게. 동인은 자든 젊은 신진, 선배와 구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여기. 어딨지? 동인은 서인은 저기 서인의 생각은 밑줄. 동인의 생각은 어디 있어?
밑줄. 알겠죠? 그었니 다? 찾았니? 잘 그었네. 잘 찾아서 그었네. 여기만 그으면 돼. 동의는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 서인의 생각은 어찌 앞길을 막느냐까지 밑줄. 즉 외척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준 그대로 서인은 야 이거는 얘가 외척이라도 그쵸 잘하면은 시켜주자. 근데 동의는 외척을 결코 등용하면 안 된다. 그 소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척을 정치에 끼워줄 거냐 말 거냐 그걸로 다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왕족은 정치에 참여를 금지당하는 걸로 엔딩이 나서 훈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외란과 호란의 발생 요거 제가 가셔서 자 이제 42페이지 가셔서 42페이지 자 얼마 안 돼요. 자 서해집 볼게요. 서해집. 자 얼마 안 돼요. 수천 명을 얻어 조총 쏘는 법과 창칼 쏘는 기술을 가리키고 당번을 정하여 궁중을 숙직하게 하고 국왕의 행차가 있을 때 이들로서 호위하게 하니 민심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쓰세요. 훈련도감, 훈련도감. 사료 1번에 훈련도감, 훈련도감. 그리고 이제 군대 시스템이 변해. 결과적으로 군대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 원래는 5위 체제라 그래서 5위 체제. 갑사 위주 귀족 자제 이렇게 군대를 꾸렸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5군형 체제로 바뀌어. 5군형이란 뭐 훈련도감인데 훈련도감만 일단 알아두시고 훈련도감만 알아도 뭐 총위형 뭐 어영청 이렇게 있는데 수어청 이렇게 있는데 그딴 거 외워서 제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은 훈련도감이라는 군대만 알아두시면 돼요. 즉 뭐냐 여기에는 군대가 한 10,000명짜리 20,000명짜리 밖에 안 됐다고. 근데 그 군대를 그쵸 5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기초 체력을 올려서 가지고 가려니까 조선이 돈이 없으니까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가 박살이 나게 돼요. 그게 바로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왜? 세금이 너무 많이 운영이 되니까 그치? 운영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죽은 애들한테도 막 군포를 걷어대고요. 할아버지한테도 군포를 걷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대니까 이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균역법이라는 거를 시행을 한다. 알겠습니까? 임진년의 화는 참혹했도다. 그래서 서해집 옆에다 쓰시면 되고 뭐 명나라 군대가 출동해서 도와줬다는데 이건 영향가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인조 반정에서는 그치 서인 정권 수립, 친명 배금 정책 밑줄 그 다음에 광해군 있죠.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다가 그 외란 전후 복구에다가 광해군이라고 쓰시고 전후 복구 사업 2번에 1번 2-1번에다가 광해군이라고 쓰시고 거기다가 대동법 정리만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동법 정리 동그라미 치시고 대동법 다 하는지 체크할 거예요. 대동법 체크했죠. 거기다가 대동법에 쓰세요. 경기도만이라고 쓰세요. 경기도만 대동법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대동법은 중등 때 한 적 있지 않니? 중등 때 대동법 배운 적 없니? 대동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역마다 물가가 다 달라. 이게 두 번째 어려운 포인트야. 뭐냐면 대동법을 이해를 못해. 그러면 조선 후기랑 조선 전기를 맞추는 세 번째 단추를 못 꿰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조선 후기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제일 중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동법은 뭐냐면은 지역마다 편의점 물가가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은 옛날에는 트럭차가 없잖아. 트럭이 없잖아. 그러니까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를 수밖에 없는데 강이 닿는 쪽은 물류가 잘 되기 때문에 물건값이 싸. 근데 내륙으로 들어가면 충북 같은 데는 들어가면은 물류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낑낑대면서 소나 말이나 아니면 직접 걸어서 장돌뱅이가 가서 물건을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야. 상당히 불편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안 가. 물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게 고민이야. 어떡하지? 지역마다 물가가 다른데? 삼각김밥 어떤 데는 2,000원, 어떤 데는 4,000원 이래 버리니까 안 되겠다. 국가가 물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세금을 거둘 때는 향리가 대신해 주던 공납을 국가가 대행해 버리는. 쉽게 말하면 이게 뭐야? 아, 국가가 하는 쿠팡이 돼 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쿠팡이 공기업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국가가 쿠팡 직원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렇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정확히는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 걷어놓은 세금을 네가 주워 와라. 그래서 세금도 어떻게 걷었냐? 삼배 무명 동전 이렇게 걷은 거야. 삼배 무명 동전. 왜? 그때 당시에 가장 기초적인 화폐인데 사람들이 돈을 주면 돈을 쓰지를 않으니까 쌀이나 무명이나 동전, 쌀이나 무명이나 삼배 같은 옷감으로 이제 대신했단 말이야. 조상님들은.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된 거 맞아? 왜? 화폐 가치가 믿을 수가 없어요. 동전은 위조하면 그만이에요. 무슨 막간 그 두쫑쿠 만들듯이 화폐를 위조할 수 있었어 옛날에는. 왜? 지폐가 아니라 위조 방지 기술이 국가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전이니까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금속을 녹인 다음에 상평통보 지가 네 글자 박아버리면은 그게 그냥 돈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야 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명이나 쌀 같은 걸로 대신해서 창고에다가 쌓아놓으면은 국가가 그 창고로 공인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쿠팡을 해오게 시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거를 전국 각지에다 뿌리는 거지. 왜? 왕실에서 이번에 뭐 대왕대비마마 제사가 있어. 생일 잔치를 해야 돼. 그러면 뭐 과자, 소고기 이런 거 필요할 거 아니야. 맞죠? 각지에서 걷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금을 창고에서 공인을 시켜서 쿠팡하게 시키는 거야. 그러면 물류가 순환되겠죠. 그죠? 그런 느낌이야. 그걸 광해군이 처음 해본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대규모로 움직여야 되잖아. 배가 없는 거야. 그때 당시 쿠팡은 배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배가 없어. 그러니까 배가 필요하지 않은 혹은 작은 수레나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면 괜찮겠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대동법의 타겟이 먼저 되고 나중에 속종이 이걸 시행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건 뒤에 가서 볼게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병자호란만 조금 중요하고 남한산성과 삼전도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남한산성, 삼전도. 그래서 우리 명나라랑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인조실록에 있죠. 그렇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병자호란, 인조실록 때 병자호란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넘어갈게요. 조선 전기는 이제 빨리빨리 뛰고 조선 전기는 문제를 안 풀 거예요. 왜? 조선 후기가 훨씬 더 중요해. 알겠습니까? 훨씬 더 중요해요. 조선 전기는 껌이에요. 껌.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양난 이후 정치 운영의 변화 있는데 첫 번째 56페이지에서 비변사는 별표만 칩시다. 자, 56페이지로 넘어갔어요. 56페이지. 우리 다음 이제 페이지로 넘어간 우리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일단 잠깐 안내를 해줄게. 피는 시간을 통해서. 자, 봐봐. 이제 조선 후기는 어렵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보다 많이 다룰 거고 흥선대원군은 그냥 찍먹하고 말 거야. 흥선대원군은 쉽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유심히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개화기 구간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빡세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 같이 봅시다. 그래서 통치체제 재정비에서 보시면 비변사의 기능 강화이죠. 비변사. 56페이지 비변사 별표 치시길 바랍니다. 피셨어요? 피셨어요? 비변사라는 거는 원래 어떤 기구였냐면은 임시 국방부 천막청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에다가 임시로 국방부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심하게 말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조선은 한 200년 동안은 그래도
전쟁이 별로 없었거든. 이해되시죠? 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군대라고 해봐야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기병대만 있으면은 쳐들어오는 게 끽해봐야 2,000명, 3,000명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고. 여진족 애들은 그렇게 군사적으로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병 대 기병 전쟁을 벌였는데 임진왜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17만 명짜리 살인 기계들이 쳐들어오는 느낌인 거야. 터미네이터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전쟁을 몇백 년 동안 하던 국가인데 쉽게 말하면 전부 다 특전사인 거야. 인원이. 이해되시죠? 걔네가 쳐들어오는 거야.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변사가 임시 국방부 역할을 했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하필이면은 100년 이런 거지 20, 30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연달아서 터져버리니까 비변사가 권력이 커지는 와중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변천 때 자 봐봐. 모든 정무를 총괄 밑줄. 모든 정무를 총괄한다에다가 사료에 있어. 거기서 밑줄을 그으시면 돼. 사료와 첫 번째 거. 자,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밑줄. 과거 시험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을 간택하는 일까지도 밑줄.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했다라는 거야. 왕이랑 같이 지내야 되는 궁녀를 여기서 뽑아. 네가 뭔데? 이렇게 이해되셨죠? 좀 이상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직분에 안 맞는 일을 해?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날려버립니다. 알겠죠? 흥선대원군이 폐지까지도 일단 밑줄 그어두세요. 뒤에서 써먹을 거긴 해. 그 다음에 삼정승, 판석, 군영대장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괜찮고요. 3사의 기능 변질에서 이것도 이것도 넘어갈 거고 군사제도의 변화에서 그치 5군형에서 훈련도감까지만 동그라미 치시고 지방에는 속 5군까지만 동그라미 치세요. 속 5군.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는 이런 거야. 머릿수가 늘어나게 된 거야. 5군형하고 속 5군을 굴리려면 어떻게 된 거야? 세금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속 5군은 특히 뭐야? 지방의 백성들이 너무 싫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군대를 편법을 써서 빼려고 그래요. 방군수포. 혹은 뭐 대립 이런 걸로 피하려고 그래. 즉 쉽게 말해서 알바를 고용해서 주민등록증하고 이제 2달치 알바비를 선지급해. 군대 갔다 와. 그럼 이제 걔가 군대를 가서 대신 살아주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죠? 괜찮아요? 그런 느낌. 녹화를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있다. 난 나를 못 믿어. 어후. 쓰세요, 요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세금이 늘어난다. 자, 해서 당속 및 철량을 군량으로 하되 사람당 하루에 2대씩 준다고 하면 사방에서 군인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밑줄.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군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인조실록 56페이지 맨 밑에 56페이지 맨 밑에 자 전랑의 권한이 지나치게 중하여 밑줄. 전랑의 권한이 지나치게 중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조 전랑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자기 친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뽑는 사람마다 골칫거리가 된다 이 얘기죠. 골칫거리가 된다. 그게 바로 당론의 근원지입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붕당 정치의 변질로 가볼게요. 자, 이 택리지 볼게요. 택리지 57페이지 택리지. 신축 이민 이래로 소론 노론 남인의 3색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자, 시골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 밑줄. 거기다 쓰세요. 서원이 붕당의 중심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숙종 때부터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는데 숙종 때부터는 붕당을 말리지를 않아. 그래서 숙종 때 본격적으로 숙종 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노론과 소론. 분화된다. 그래서 노론과 소론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레파토리 그대로예요. 자, 봐봐.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자, 붕당이 국가 공무원들을 지방 공무원이랑 같이 임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출신 성분이 다 달라. 서인, 남인, 소론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서인, 남인으로 분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남인이 집권했을 때는 남인이 2조 전랑을 맡았기 때문에 지네 선배들을 추천해갖고 막 지방의 5급 공무원, 그쵸? 지방의 뭐 구청장 이런 자리를 막 갖다 꼽는 거죠. 이해되셨죠? 갖다 꼽아. 근데 문제는 붕당이 바뀌니까 서인이 다 죽일 수가 없잖아. 그쵸? 다 죽여버리면 지방행정이 마비되겠죠. 실제로 반란도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론은 야, 남인을 어떻게 다 죽이냐? 에? 같이 가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소론은 야, 안 돼. 씨를 말려버려야 돼. 라고 하니까 둘이 싸우는 거다. 이 얘기야. 아까 사림이 훈구를 대하던 방식이랑 똑같죠. 이해되셨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노론이 결국 같이 가게 된다. 소론은 찌그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영조하고 정조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학생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영조는 좀 급이 떨어지고 정조가 더 중요해요. 정조가 조금 더 중요하다. 숙종은 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된다에다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거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바로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영조 때는 탕평 정치가 서원 정리밖에 유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 정리만 딱 쓰세요. 서원 정리만. 영조 이제 1번 57페이지 1번 서원 정리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것 말고 이렇게 영양가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2조 전랑을 선발할 때가 2조 전랑, 그치? 2조 전랑 권한 약화라고 돼 있죠?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밑줄. 영조 때는 부드러운 탕평이라고 한번 써봐.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거든. 영조 때는 부드러운 탕평. 정조 때는 쓰세요. 무서운 탕평. 개무서운 탕평이라고 써도 돼. 개무서운 탕평. 어떤 느낌이냐면은 영조는 우리가 이게 영화로도 이게 많이 나왔는데 영조는 좀 이렇게 애견남 플러스 사이코패스예요. 성향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는 과정에서 노예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약점이 잡힌 거야. 집권할 때부터. 이해되셨죠? 노론이 영조한테 노예계약서를 내민 거야. 야, 영조 당시 연인군 왕자 시절 때 너 내가 왕 시켜줄 테니까 앞으로 병권하고 인사권은 나한테 주는 걸로 여기다 도장 찍어. 그러니까 영조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탕평을 무섭게 못해. 어차피 노론한테 잡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영조가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 죽였잖아.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소론 편을 들어줬던 사도세자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그치? 일단 영조가 선수 교체를 직접 해줬기 때문에 신하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야. 야, 나 니네랑 정치하려고 우리 아빠까지 죽였다.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조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노예계약을 하지 않고 집권했기 때문에 정치를 개무섭게 합니다. 정조가 소문난 일진이에요. 정조가 완전 일진이에요. 정조는 꼴초예요. 꼴초. 담배를 그렇게 폈대. 일단 첫 번째. 근데 웃긴 건 공부 잘하는 일진이에요. 신하들이 하도 정교 1등으로 키워놔서 신하들하고 토론 배틀을 붙을 때마다 지지를 않는 거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했다. 그리고 활도 굉장히 잘 쐈대잖아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해,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야? 뭔가를 굉장히 못해오면은 되게 웃기다. 영조가 한 30살에 왕이 되다가 40살까지 집권을 한 거거든? 영조가 개무서운 임금님이에요. 절대 신하들이 뭔가 이제 요령 땡땡이를 쳐. 뭔가 못해와. 불러. 그리고 이제 뭐야. 약간 고3들을 중3 앞에서 혼내는 느낌? 망신 줘요. 너 그따위로 할 거면 너 그냥 중학생 해. 이러고 막. 오케이? 막 개망신을 줘요. 그런 왕이야. 정조가 무서운 왕이에요. 그래서 정조는 별표 치시고
정조에서 특히 별표 치셔야 되는 거는 규장각 초기 문신제 별표. 규장각 초기 문신제. 수원화성은 쉬우니까 통공정책도 별표. 통공정책도 별표. 통공정책. 통공정책이라는 게 뭐냐? 상업을 증진시켰다 쓰세요. 상업을 증진시켰다. 자지 마시고 상업을 증진시켰다. 초기 문신제를 알아볼게요. 밑에 사료 있죠? 초기 문신제는 뭐야? 문풍이 부진한 것은 젊은 관리들이 과거에 합격한 이후 학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예 요원을 밑줄 문신 가운데 정예 요원을 선발했다. 즉 똑똑한 문신들인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를 딱 선발해갖고 야 너네 이제부터 내 말만 들으라고 직속으로 내가 키워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정도는 보시면 되고 세도 정치는 삼정의 문란만 빼고 다 갖다 버리세요. 알겠죠? 삼정의 문란만 딱 보시고 58페이지 58페이지 삼정의 문란 밑줄 특히 그 환곡이 좀 많이 나와요. 군정하고 환곡 중에서 환곡이 좀 더 많이 나와. 밑줄 설명을 해줄게. 전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세금이 자꾸 생기는 거야. 쌤이 오늘 이제 서울 영등포에서 왔거든. 내가 서울에서 영등포까지 자동차를 타고 왔단 말이야. 톨게이트를 지나야 돼. 톨게이트를 찍힐 때마다 2,500원씩 빠져나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쵸? 그 톨게이트 비용을 이제 0을 하나를 더 붙이는 거야. 한 번 지날 때마다 25,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무서운 거야. 백성들이. 뭐야? 왔다 갔다 하면 5만 원인 거야. 이해돼? 수업 1교시가 날아가는 거야. 그냥. 개 무섭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었다는 게 전정인 거고 이 군정이라는 거는 군대에 대해서 빠지는 세금을 얘기한 건데 원래는 영조하고 정조가 마련해 놓은 게 뭐냐? 야, 균역법. 영조가 균역법을 마련해 줬거든. 그래서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된 거고. 그리고 대동법도 광해군 때 기껏 마련해 놓으려고 했는데 마련은 했지만 백성들이 어차피 돈을 쓰지 않아서 그쵸 이 대군정 전정의 문란을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그럼 환곡은 아예 손도 못 썼어요. 환곡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해결할 거예요. 환곡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야 그냥 곡식을 거둘 때 나라에다 맡기지 말고 동네 은행에다가 맡기자. 사창제.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사창제라는 걸 실시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 써두시면 돼요. 균역법, 대동법, 사창제가 이 삼정의 문란에 대적하려고 만든 거고,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황고첨정, 어린애에게 군포를 물렸다 쓰세요. 황고첨정은 어린애한테 군포를 물렸다. 백골징포는 뭐예요? 아,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물렸다 이 얘기야. 그래서 목민심서는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고 주로 보통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되게 끔찍한 게 있어. 애를 낳으면 그러면 군포를 내야 되는 거잖아. 군포가 지금 시가로 따지면 80만 원 정도 하는 거래요. 옷 한 벌에 80만 원인 거지. 이때 당시로는. 사람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애 한 명 낳으면 80만 원은 좀 심하잖아요. 그죠?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80만 원 내기 싫어서 가서 피임이 안 되니까 항의의 의미로 자기 생식기, 남자 생식기를 잘라버려. 야, 나 남자 안 해. 나 애 낳으면은 니들이 또 세금 매길 거지? 나 이제부터 남자 안 해. 그러고 자기 생식기를 가서 낫으로 잘라버려. 그런 거를 출제하기도 해요. 오케이? 애전량. 농민봉기, 이제 홍경래나 임술농민봉기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은 임술농민봉기의 삼정이정청만 동그라미. 임술농민봉기 키워드만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그 다음에 홍경래의 난 때 평서대원수 사료에 있죠. 평서대원수. 평안도 놈 체크. 그 정도. 임술농민봉기 진주 양민이 소동을 일으켰다. 밑줄.
그 정도 하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요. 흥선대원군은 그냥 찍먹만 하고 넘어갈 건데 흥선대원군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서원철폐하고 경복궁 중건 때 사료가 정도 나오는 건데 그것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 바로 드릴게요. 알겠죠? 이제 근현대사로 바로 넘어가긴 할 거예요. 오전 시간을 다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전근대사 요 정도면 빨리 나갔다고 생각은 하네요. 이제 오후 때도 2시에서 5시까지 있으니까 절반가량 있는 거네 아직은. 자 계속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4번만. 자 아직 별표 치지 말고 당백전 동그라미. 당백전 동그라미. 원납전 동그라미. 자 봐봐요. 경복궁 중건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는다라는 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한 건데, 흥선대원군은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백성들한테 잘해줬어요. 비변사도 없애버리고 그다음 민성 안정을 위해서 서원도 철폐해버려요. 59페이지 4번 봐봐. 3번에 4번. 3번에 4번. 서원 철폐 있죠. 47개소만 남긴다. 그래서 그때 요거 밑줄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밑줄. 백성에게 해가 되면은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을 하니까 백성들은 벌어놓은 돈을 또 다 까먹는 거야. 당백전을 혁파해야 됩니다. 온갖 물건이 축나고 손상을 입었습니다. 밑줄. 자 무슨 말이냐? 이 당백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500만 원권을 새로 만든 거예요. 500만 원권. 자 근데 생각해봐. 500만 원권이 생겨나면은 모든 물건이 500만 원에 맞춰지게 된다. 어떤 말이냐? 사람들이 500만 원권을 가지고 다니면은 만약에 그걸 이제 은행에서 인출했다고 해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30명씩만 30명씩만 오케이? 이 편의점에 가서 써도 3억 원이 되는 거야. 미친 거야. 돈이 물건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편의점에 있는 모든 물건을 탈탈 털어봐도 2억 원어치가 안 나올걸? 근데 가서 3억을 쓴다고? 물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물건보다 돈이 많으니까 돈의 가치가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20만 원이 되는 거야. 이거 스타벅스에서 3만 원 주고 샀거든? 얘가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학원에 가서 띡 결제를 했더니 학원에 가서 결제하면 편의점 가서 결제를 띡 했더니 20만 원 찍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물가가 올라가서 백성들이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때도 치명상을 입는 거야. 2만 원씩 가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버는 돈은 하루에 3만 원, 4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죠. 괜찮죠? 이런 느낌인 거야.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인 거죠.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당백전의 문란인 거죠. 그러니까 당백전 때문에 물건이 축나고 물건이 없어지고 손상을 입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대원군이 듣질 않죠. 그리고 그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 정도 보시고 72페이지 가면 국제관계 대외교류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싹 다 건너뛸게요. 지금 이런 거는 못해요. 알겠죠? 이런 거는 못하고 지금 흐름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는 지금 괜찮고요. 통째로 넘어가시고 근현대사만 짚어도 됩니다. 경제활동 이런 거 싹 다 건너뛸게요. 괜찮아요. 지금 이런 거 할 때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는 못 되고 절반만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흐름만 짚는다. 여러분들은 한국사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일단 정치가 한 4할 정도 돼요. 한국사의 전체 함량을 살펴봤을 때 정치가 한 4할 정도를 차지하면 이 정도를 차지해요. 경제하고 사회는 고려하고 조선 같이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면 찍먹 정도. 경제, 사회 들어가는 건데 이 문화가 좀 어려워. 문화가 한 20%, 35% 정도 차지하는데 와 여기가 개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흐름으로 오늘 다 짚을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 해야 돼요. 알겠죠? 왜? 문화재는 내가 못 해줘.
어쩔 거야. 그림으로 내버리면 어쩔 거냐고. 그죠? 그거는 이따가 쌤이 시간 남으면은 대응 요령 정도 알려줄게. 알겠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도 알려준다. 보시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학의 대두, 성리학의 변화 있는데 중농학파, 중상학파 중요하긴 하지만 넘어간다. 지금 이거 할 때는 아니다.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스티븐스 그치? 갑신정변 찍먹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176페이지를 펴시고 176페이지 이제 여기가 아까 처음에 쌤이 써줬던 제2구간 즉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2구간인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뭐가 늘어나요. 뭐가 늘어나. 그리고 원래는 함정의 주요 맥락이 순서인지 아니면은 내용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둘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조건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그 확인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니까 강화도 조약을 안 했네. 167페이지 펴세요. 미안합니다. 167페이지. 병인양요. 164페이지. 미안해. 164페이지 미리 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일단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1시까지인 걸 2시부터 시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밥 먹고 오십시오. 알겠죠? 2시부터요 이제. 다녀오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2시부터 이제 5시까지 또 할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교시 마치고 오세요. 청지하고